다이저루안 마을에서 발견된 시신이 담긴 가방. 2018년 9월 30일 오후 두안산 마을에 위치한 다이저루안 마을 근처의 숲에서 산책하던 농부 왕 씨는 평소처럼 숲속을 거닐고 있었다. 그는 빗물에 젖은 썩은 낙엽들을 지나던 중 낙엽 아래에 숨겨진 단단한 물체에 발이 걸렸다. 돌멩이일 거라고 생각한 왕 씨는 무심코 발로 밀쳐냈는데 가까이 내려다본 순간 그는 비어있는 눈구멍이 드러난 인간의 두개골을 보고 깜짝 놀라 몸을 뒤로 물렸다. 불길한 예감에 가슴이 요동치는 것을 진정시키기 위해 가슴에 손을 얹은 왕 씨는 두개골 주변에 누군가가 파헤친 듯한 흰 뼈 조각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 두려움에 휘청거리며 땅에 주저앉은 그는 말을 잇지 못할 정도로 떨렸지만 간신히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왕 씨의 비명과 울음소리가 고요한 숲속에 울려 퍼지며 분위기는 한층 음산해졌다. 약 15분 후 샹양 첨단기술지구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다. 초동 조사 결과 얕은 매장지가 하나가 아닌 가까운 곳에 사람이 파놓은 또 다른 작은 구덩이가 발견되었다. 구덩이 주변의 흙은 비교적 새 것으로 누군가 범행을 은폐하려 했으나 미처 완성하지 못한 듯했다. 수사관들은 이를 단순한 사고가 아닌 잔혹하고 은밀하게 저질러진 살인사건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숲속 깊은 외진 곳으로 범인의 치밀하고 잔인한 의도를 엿볼 수 있었다. 현장에 남겨진 단서를 통해 경찰은 피해자가 20대 초반, 키 약 1.6m의 여성임을 추정했다. 경찰은 신속히 뼈조각을 DNA 검사를 의뢰하는 한편 지역 내 실종 사건을 전면 조사하기 시작했다.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수사팀은 다이저루안 마을과 두안산 마을 주민들을 신문하면서 최근 실종된 사람이 있는지 확인했다. 수시간 동안 데이터를 조사하던 수사관들은 주목할 만한 실종 신고를 발견했다. 9월 9일과 11일 구이저우에서 온 장 씨라는 젊은 여성의 부모가 경찰에 연락해 그녀의 행방을 찾고자 했다. 장 씨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샹양으로 온 후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이 정보는 즉시 조사 대상이 되었다. 경찰은 추가 정보를 바탕으로 22세의 장 씨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그녀는 어린 아들을 둔 싱글맘으로 고향을 떠나 샹양에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다음 날 저녁 DNA 검사 결과가 나왔고 숲에서 발견된 시신이 장 씨임이 확인되었다. 고향을 떠나 생계를 위해 노력하던 그녀가 잔혹한 살인의 희생자가 된 것이다. 경찰은 그녀의 지인이나 은밀한 연인 관계에 있는 누군가가 범인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 장 씨의 부모가 실종 신고를 할 당시 그녀는 적이 없다고 말했지만 통화 중에 성격이 좋아 보이는 남자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 정보는 경찰에게 새로운 수사 방향을 제시했다. 과연 그 남자가 그녀의 생명을 앗아간 잔인한 범인일까? 경찰은 최근 그녀와 관계가 있었던 32세의 쉬라는 남성을 발견했다. 쉬는 샹양 판천구에 살고 있으며 장 씨와 같은 첨단기술지구의 한 회사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었다. 쉬의 동료들에 따르면 그는 내성적이면서도 비밀스러운 성격이었으며 사생활에 대해 거의 공유하지 않았지만 소비 습관은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경찰은 쉬에 대한 심층 조사를 시작했고 예상치 못한 사실들을 발견했다. 월급이 약 3,000위안 정도로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쉬는 돈을 헤프게 쓰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는 자주 바와 고급 유흥업소를 드나들며 주로 데이팅 앱과 SNS를 통해 여러 여성들과 관계를 맺었다. 하지만 그는 큰 빚을 지고 있었고 친구나 가족, 심지어 신용대출로도 막대한 빚을 지고 있어 심각한 재정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해 7월 초 쉬 씨는 판천구의 한 마사지 가게를 방문한 자리에서 우연히 젊고 아름다운 여성인 장 씨를 만나게 되었다. 막 샹양에 온 그녀의 사정을 들은 쉬 씨는 그녀에게 동정심을 느끼며 아낌없이 호의를 베풀었다. 자신이 돈이 많고 성공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 했던 것이다. 쉬 씨의 달콤한 말과 따뜻한 배려는 낯선 도시에 막착한 장 씨에게 위안을 주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비밀스러운 관계를 시작했다. 쉬 씨는 마사지 가게 근처에 작은 방을 빌려 아무도 모르게 둘이 만날 수 있는 장소로 삼았다. 처음에 장 씨는 쉬 씨가 좋은 남자라고 믿고
그가 자신에게 작은 평안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그의 삶 속에 감춰진 어두운 면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쉬씨는 그가 묘사했던 부유한 남자가 아니었고 오히려 빚더미에 앉아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그녀에게 자주 돈을 빌려가곤 했다. 장 씨는 쉬씨가 점점 재정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자신을 이용하려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애정이 식어가면서 둘 사이에 다툼이 잦아졌다. 장 씨는 자신이 믿었던 남자에게 속았다는 사실에 분노와 실망을 느꼈다. 쉬씨가 그녀에게 돈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점점 그녀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자 그녀는 관계를 끝내려고 마음먹기도 했으나 그동안 어려운 시기에 의지했던 사람이라는 감정 때문에 망설였다. 그러나 8월 4일 아들이 다리를 다쳤다는 소식을 들은 장 씨는 쉬씨에게 당장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가 어려울 때 자신을 도와줄 거라 기대했지만 쉬씨는 오히려 이번 달 생활비를 달라고 대놓고 요구했다. 쉬씨의 뻔뻔한 요구에 장 씨는 참아왔던 분노를 더는 억누를 수 없었다. 오랫동안 쌓여온 실망과 분노가 터져나오면서 그녀는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독서를 퍼부었다. 그녀는 쉬씨가 부끄러움도 모르고 무능하며 자신조차 돌보지 못하면서 그녀를 이용하는 사람이라고 비난했다. 장 씨의 모욕적인 말과 비난은 쉬씨의 약한 자존심을 건드렸고 그는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다. 분노가 폭발한 쉬씨는 장 씨의 목을 세차게 움켜쥐었고 장 씨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쳤다.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해?며 쉬씨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속삭였고 그의 말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의 자존심을 깊이 베어냈다. 장 씨는 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고 했었지만 힘이 점점 빠지고 숨이 가빠지며 손은 차가운 바닥을 향해 축 늘어졌다. 몇 분이 지나자 방 안은 완전히 적막해졌고 장 씨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찬 기운이 감도는 장 씨의 시신을 마주한 쉬 씨는 낯선 공포를 느꼈다. 그가 사람을 죽인 것이다. 그러나 그 공포는 이내 차가운 계산으로 바뀌었다. 그는 자신이 이 일을 신중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곧 발각될 거란 것을 알고 있었다. 망설임 없이 그는 이 살인을 은폐하고 장 씨의 죽음을 미궁에 빠뜨리기로 결심했다. 쉬 씨는 방 안을 둘러보며 사건을 숨기는 데 쓸만한 물건을 찾기 시작했다. 그때 그는 장 씨의 휴대전화가 탁자 위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고 화면은 꺼져 있었지만 안에 그가 계획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단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장 씨가 지문 인식으로 잠금을 해제하는 것을 알았던 쉬 씨는 그녀의 검지 손가락을 들어 화면을 밀어 잠금을 풀었다. 휴대전화가 켜지자 그는 장 씨의 위챗 계정이 연결된 은행 계좌에서 약 24천 위안이 있는 것을 발견했고 이는 그의 빚을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금액이었다. 쉬 씨는 방 안을 뒤져 장 씨의 시신을 숨길 수 있는 큰 가방을 찾아냈다. 그는 근처 가게에서 새 가방 하나와 삽을 구입했다. 방으로 돌아와 장 씨의 시신을 가방 안에 밀어넣고 꽉 닫았다. 그리고 부패를 지연시키기 위해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최저 온도로 맞춰 가방 쪽으로 차가운 바람이 직접 닿게 했다. 방 안은 한기가 돌며 음산하고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다. 며칠 동안 쉬 씨는 샹양 근처의 외딴 장소들을 탐색하며 시신을 아무도 모르게 묻을 수 있는 곳을 물색했다. 그는 차를 몰고 숲과 황무지를 돌아다니며 인적이 드문 장소를 점찍었다. 결국 그는 왕 씨가 사는 다이저루한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숲을 선택했다. 그곳은 사람의 발길이 닿기 힘든 장소였고 울창한 나무들과 습기가 가득한 땅이 그의 범죄를 감출 수 있는 완벽한 은신처처럼 보였다. 쉬 씨는 계획을 세우고 철저히 시간을 계산한 후 장 씨의 마지막 여정이 될 음산하고 외로운 숲으로 그녀의 시신을 운반할 준비를 마쳤다. 첫날, 쉬는 장 씨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려 했으나 위챗은 24시간 내 최대 1만 위안까지만 이체가 가능했다. 그는 인내심을 갖고 다음 날까지 기다리며 그녀의 계좌에서 조금씩 돈을 빼내기 시작했다. 쉬는 3일 안에 모든 돈을 옮긴 후 장 씨의 시신을 철저히 은폐할 계획을 세웠다. 이동하는 내내 쉬는 차분한 척하려 했지만 그의 머릿속은 가방 속에 차가운 상태로 있는 장 씨의 시신 이미지로 가득 찼다.
작은 소음조차 그를 깜짝 놀라게 했고 누군가 그의 수상한 행동을 눈치챌까 두려워했다. 하지만 매번 공포가 그를 엄습할 때마다 그는 이 길만 무사히 지나면 모든 증거를 지우고 아무도 자신의 범죄를 발견하지 못할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마침내 그는 목적지에 도착해 숲속 가장 외진 곳을 골라 깊은 구덩이를 파기 시작했다.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렀고 그는 삽을 들고 끊임없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혹시라도 누군가 지나갈까 걱정했다. 구덩이가 충분히 깊어지자 그는 가방을 집어넣고 흙을 덮기 전 마지막으로 장 씨의 휴대전화를 찾아 4,000위안의 잔액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 숨을 고르며 그의 계획이 완벽했다고 안도했다. 하지만 흙을 덮던 중 멀리서 갑작스러운 자동차 소리가 들렸다. 마른 낙엽을 밟는 차의 바스락거림이 그의 신경을 자극했고 쉬는 당황하여 가방을 서둘러 구덩이에 밀어 넣었다. 구덩이가 아직 얕아 처음 계획처럼 흙을 꼼꼼히 덮을 시간이 없었다. 쉬는 대충 손으로 흙을 덮고 나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다. 급하게 묘지를 완성한 후 그는 도로로 돌아가 평정을 유지하려 했으며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행동했다. 마음속엔 여전히 불안이 있었지만 그의 계획이 성공했다는 자신감 덕분에 잠시나마 두려움을 잊을 수 있었다. 쉬는 평소처럼 친구들과 어울리고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갔다. 끔찍했던 그 사건은 그의 머릿속에서 묻혀버린 듯했다. 하지만 얕게 덮인 흙과 두려움 속의 허술한 흔적들이 경찰이 진실을 밝혀내는 중요한 단서가 될 줄은 몰랐다. 며칠 후 장 씨의 시신을 숨긴 뒤 쉬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는 회사에 출근하며 장 씨의 계좌에서 빼낸 돈으로 친구들을 사치스럽게 접대했다. 그에게는 그 끔찍한 사건이 어둠 속 깊이 묻혀 더는 그의 인생에 남아있지 않은 듯했다. 그러나 그의 자신감은 9월 30일 다이저루안 마을의 왕 씨가 숲속 산책 중 얕게 묻힌 두개골을 발견하면서 산산이 부서졌다. 10월 9일 샹양 경찰이 쉬의 집 앞에 나타났다. 범행을 저지를 당시의 공포와 달리 그는 이상할 만큼 차분했다. 수사관들을 보며 그는 냉소적으로 말했다. 언젠가는 올 줄 알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들켰겠죠. 그러나 그의 눈에는 여러 날 밤잠을 이루지 못한 피로감과 죄책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신문실에서 쉬는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 그는 장 씨와의 복잡한 관계, 다툼, 그리고 그녀의 비극적인 죽음에 이르게 된 사건을 상세히 설명했다. 쉬는 자신의 냉혹함을 숨기지 않고 자존심이 상해 분노에 휩싸여 살인을 저질렀다고 인정했다. 장 씨의 지문을 사용해 휴대전화를 열고 그녀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시신을 유기하려던 계획까지 모든 것을 자세히 털어놓았다. 모든 증거가 수집된 후 쉬는 살인과 재산 탈취 혐의로 정식 기소되었다. 몇 달 뒤 열린 재판에서 그는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그의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행위에 대한 최고 형벌이었다. 이 판결은 장 씨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대가이자 사회의 위험한 관계와 인간의 탐욕, 잔혹함에 대해 경고하는 교훈이 되었다.